인사드릴게요. 가은국어 원장이자 이제 고등부 오면 저랑 좀 친구들이 많이 공부할 거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설명회를 약간은 좀 크게 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는 못했다가,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고등학교 기말고사가 월요일 날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말고사 대비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력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설명회는 진짜 압축을 좀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뭐 대입 설명회 이런 거 다 빼고, 자 순수하게 그냥 저희 학원만 이렇게 설명회를 좀 그냥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많은 정보를 얻어가진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 학원에 대한 정보만 얻어간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저희 설명회 순서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가 이제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맨 처음에 저희 학원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요게 저희 학원의 모토였어요. 국어는 모든 공부의 출발이자 완성입니다. 와닿으시죠? 네. 그러니까 모든 공부의 출발이라는 게, 일단은 국어가 기본적으로 단어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국어의 단어가 안 되면 다른 거에도 다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 요즘에 특히 화두가 많이 되는 문해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국어가 특히 더 중요해요. 진짜 뭐 국어가 안 되면 영어는 더더군다나 안 되고, 이게 수학같이 영향이 미친다 해서 뭐 수학학원에서도 국어를 가라라고 소개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부의 출발이고, 그다음 이제 국어가 잘 되면 나머지 과목도 다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완성이다. 요거를 제가 이제 좀 좋아하는 말로 제가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수능하고 수능 국어에 대한 이해를 어머님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수능에 대해서는 이 친구들이 좀 끼었잖아요. 그러니까 끼었다고 해도 거의 마지막 세대잖아요. 수능에 대한 이제 고교학점제로 이제 바뀌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지금 뭐 재수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중2부터 고교학점제로 바뀌니까 그렇게 되긴 하는데, 이 친구들이 수능 볼 때는 특별히 달라진 게 없어요. 이전의 제도라. 그래서 수능이 대충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것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국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학원의 커리큘럼하고 교재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좀 재밌으실 거예요. 요게 왜냐면 각 학교별 국어 시험지를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예, 그러면 이 학교는 이런 특성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지가 이제 좀 이따 화면에 뜰 거기 때문에 좀 재밌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풀어보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자, 질의응답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수능이 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참 저희는 고등부는 이렇게 다 전자칠판으로 수업을 해요. 네, 공간은 좀 학원이 작긴 한데 지금 강의실마다 전자칠판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했을 때는 애들이 이제 전체를 한 면에 보면서 하고, 저희가 필기를 이렇게 하면서 밑줄치니까 애들도 거기다 필기해야지, 이런 게 돼요. 그래서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좀 좋거든요. 네, 그렇게 들어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에 대한 이해는 진짜 개괄적으로만 해드릴게요. 개괄적으로만. 그래서 여기 웬만큼 수능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얼핏 봤을 때는 모두 너무 젊으셔서 네, 수능에 대해서 많이 모르실 수도 있고 해서 그냥 개괄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지금 대학 입학제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면 이제 수시 말 그대로 수시로 모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시 여기가 6회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6장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정시는 정해진 시간에 이제 뽑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시가 3번 이렇게 들어가요. 이제 이 정도 많이 다 아시죠? 그래서 수시에서 거의 많이 차지하는 게 학생부예요. 그래서 학생부를 갖고 하는데, 학생부 교과는 교과를 거의 많이 봐요. 교과를. 그렇게 되면서 수능 최저가 조금은 반영이 돼요. 학교마다 좀 다 들어가는데, 내가 교과로 간다고 수능이 아예 없다, 이런 거는 좀 무식한 소리죠. 그러니까 수능이 조금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실 건데, 성적인 교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과는 그냥 성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교과 안에 수행이 또 들어가요. 네네. 그다음 이 비교과는 내신 성적으로 산출되는 거 외에 봉사활동이라든지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외부 활동 뭐 했다가 이제 다 없어진 거 아시죠? 그래서 논문이나 이런 건 안 하지만 탐구 보고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바꿔서 내거든요. 이런 거랑 관련돼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면접 이런 식으로 생기부를 전체를 다 보는 거. 요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기소개서는 작년부터 페이지가 됐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뭐 어머님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요게 바로 학생부 위주예요. 이 학생부 위주에서 교과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교과 중심으로 가는 애들은 진짜 최상위. 내신이 1.0, 1.1 뭐 이런 친구들. 그 다음에 저기 시골 학교들. 외곽 학교죠.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애들 뭐 시골 학교를 전학 가서 전교 1등해서 간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애들은 거의 요거로 가긴 힘들어요, 사실은. 네, 교과로 100% 가는 애들은 거의 많이 없어요. 그러면 교과랑 쉽게 말하는 스펙, 그다음 면접 이런 걸 활용해서 하는 학생부 종합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수능 최저가 반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국어가 무지 어려웠거든요. 네, 국어 표준 점수가 이렇게 하면서 개념이 주간주가 나오니까 혹시 개념 모르시면 살짝 적어주시면 돼요. 표준 점수가 150점이에요. 수능에서 표준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제 불수능으로 되면서 국어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국어가 어려워진 거의 한 10년? 요 기간 동안 보면 표점이 국어가 150이었던 게 딱 2번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수학도 어려웠는데 수학보다 국어 표점이 어려웠어요. 높았어요. 그럼 국어가 더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수능에는 거의 국어가 좌지우지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수학도 어려웠다는 거 소문났고, 영어는 절대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평가가 90점 이상이 1등급 이렇게 되는데 이번엔 90점 이상 1등급이 전국에 4%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영어도 절대평가 때 무지 어려웠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배경고에서 수시로 학생부 종합으로 서울대를 배경고는 서울대를 몇 명씩 보내잖아요. 배경고 신성 이런 데서 이제 수시로 서울대를 보내려고 세팅을 다 해놨는데 그 친구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거죠. 국어만 하나 3 나와도 재학생들은 아마 거의 3 나왔을 거예요, 이번에요. 네, 그렇게만 해도 수능 최저 거의 못 맞추거든요. 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재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에서도 많이 미끄러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학생부로 간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는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네, 그렇게 되는 게 학생부고요. 이렇게 하니까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거 전자칠까?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이제 수시에서 조금 주로 신경 쓰실 게 논술이에요. 사실 실기 위주는 특별한 학생이니까 그 친구만 이제 플러스 알파로 보시면 되고요. 그냥 대부분의 모든 학생들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 학생부 종합하고 논술 위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내신하고 정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애는 수능이 너무 처진다. 그러니까 내신이 정시보다 너무 잘 나온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쵸? 그건 기적이거든요. 네. 그냥 내신하고 정시랑 비교했을 때 우리 애는 정시 체질은 아니야. 내신으로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얘는 수시 6장을 쓰겠죠. 수시 6장을 쓰는데 이 6장을 요거나 요거 쓰는데 학생부 교과로 쓰는 거는 우리 애들이 원하는 대학으로는 학생부 교과는 1점대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학생부 교과는 좀 못 쓸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중하위로 간다든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 쓰시겠죠. 그럼 이럴 때는 패턴이 학생부 종합으로 4장을 쓰고 논술로 2장을 쓰게 돼요. 대부분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꾸로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애는 이런 경우는 거의 신성고 배경고예요. 내신을 잘 딸 수가 없어요.
신성고 배경고는. 그러니까 내신을 잘 딸 수가 없으니까 정시로 많이 간다.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정시에 매달리니까 정시 세 장은 어차피 얘도 쓰고 얘도 쓰겠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수시에 붙어버리면 정시도 못 가요. 네, 그러니까 수시를 잘 쓰겠죠. 우리 애는 수시를 반드시 가야 돼. 그러면 수시 높은 거, 그 다음에 안정권까지 쓰겠죠. 근데 우리 애는 정시도 노려봐야 돼. 그럼 수시를 안정권을 안 쓰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애는 정시로 가야 돼. 그럼 정시 3장을 다 쓸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내신 6장을 놓치기가 어려우니까 이 친구 같은 조합이 육론술이란 조합이 나와요. 그냥 돈 쓰는 거죠. 네, 이런 조합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어느 쪽을 중심으로 많이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조금 생각해보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번에 초에 제가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여행을 갔다 왔는데 고3이 여행을 같이 왔더라고요, 다른 팀에.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떻게 고3이야 했더니 네, 우리 애는 수시로 이미 붙어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저 친구 아래 대학이구나 이렇게 오죠. 1학기 때 이미 붙었으니까 그렇게 오거든요. 어머님들도 이제 어떤 친구가 이제 내가 아는 애가 육론술 썼대. 그럼 걔는 내신은 굉장히 낮고 정시 쪽으로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거를 안 좋은 조합이라고 봐요. 이 친구는 정시만 올인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 6장 어떻게 보면 포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성적이 좋은 애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정시 성적이 이렇게 좋은 애들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친구들이 수시를 조금 내신 6장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제일 많이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말이 좀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수시 6장에서 학생부로 갔든 뭐로 갔든 수능 최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가끔가다 이제 논술을 얘기하실 때 논술에도 내신이 반영이 된대요 라고 해요. 수능 최저 물론 굉장히 높아요. 논술은 수능 최저 굉장히 중요해요. 수능 최저.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이면 수능 최저가 2개 합 4 이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옛날보다 많이 느슨해진 거예요. 여기에 영어는 빠져요. 영어 절대평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화가 된 거예요. 느슨해진 건데 이렇게 수능 최저예요. 그래서 논술은 수능 최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떤 친구가 내신도 들어간대요. 그래서 저는 내신 낮아서 논술 못 써야 하는데 이거는 허수예요. 약간 내신이 반영되긴 반영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30점이 반영된다 라고 얘기하면 기본점이 28, 29를 깔고 들어가는 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논술에서 내신이 반영되는 거 맞지만 내신 갖고 좌우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논술도 역시 수능 최저가 중요한 거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시 6장을 가고 이제 정시 3장은 가나다군 3구를 가는데 자칫하면 이게 자기가 원하는 학교랑 겹치면 3장을 다 못 쓰고 2장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시를 3장을 노리는 건 참 어떻게 보면 위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어쨌든 요 조합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수시로. 네,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학교들마다 좀 어떤 전략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교 그냥 닦아놓고 신성 배경은 누구나 다 아시니까 신성 배경 같이 최상위권이 넘사벽인 학교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최상위권 애들 빼고는 거의 다 정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내신 성적 받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 다음에 좀 말씀드리면 부흥, 우성, 동안 뭐 이런 레벨들은 정시 쪽도 노려보고 수시 쪽도 노려볼 수 있는 학교들. 그 다음에 약간 외곽. 다행히 여기 없어서 그냥 말씀드리면 충운고. 이런 데는 학교에서 수시로 가게끔 수업 프로그램을 짜요. 이게 어떤 거냐면 수행평가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수행평가를 가지고 여기 비교과에 넣어줘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님들이 보시면 신성 배경 이런데 학교에서 활동하는 게 많이 없어요. 왜 활동하는 게 많이 없냐면 수시로 많이 못 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노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요. 뭐 부흥 같은 경우는 과중했던 했던 학교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 부흥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 좀 많이 좋고요. 동안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뭐 우성의 명성이 좀 있고 이렇게 조금 웬만큼 잘하는데 얘네만큼 잘하는 레벨이 있지 않은 학교는 뭐 정시 쪽도 노려볼 수도 있고 수시 쪽도 좀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거의 학교에서 수시 쪽으로 밀기 때문에 수행평가 이런 활동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하죠. 네, 이런 식의 레벨로 조금 보시면 돼요. 네.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된 학교는 약간 애매하다고 보시면 되고 애매한 학교는 거의 다 여기 쪽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네, 솔직히 이제 원래는 인덕원도 이쪽이었죠. 이쪽, 단양고도 이쪽. 네, 근데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네네, 그 많이 들어섰죠. 네? 아 양명은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요. 네, 이쪽으로. 네, 근데 양명고죠. 네, 양명고가 색깔이 조금 애매하죠. 네, 남학생 학교이긴 한데 국어 쪽으로 내시는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수학과학은 조금 어렵게 돼요. 남자들 학교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네, 그래갖고 양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시는 조금 따기 수월하긴 한데 애들이 이제 이게 여러 애들이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상위권 애들은 내신으로 가는 게 좀 좋은 학교. 요런 느낌. 네네. 요쪽은 상위권이 나오기 어렵죠. 왜냐면 정규 때 계속 바뀌니까. 근데 이쪽 양명이나 이런 데는 상위권은 계속 상위권 할 수 있는 틀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무리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하면서 일부러 학교에서 이해를 이제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조금 이해 잘 되실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이제 저희가 입었고요. 그다음에 뭐 수시 정시 비율 변화 이런 거 있는데 이건 많이 나왔던 얘기고 이제 거의 다 수시가 많다, 정시가 적다 이런 지표긴 하지만 어머님들이 원하는 진짜 뭐 7개 사립대 네, 이런 데는 정시 비중이 커요. 네, 수시로 가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네, 정시 비중이 크다 이렇게 보시고요. 뭐 이런 자료는 어디서든 많이 보실 수 있는 거지만 이제 어머님들이 앞으로 어딜 가시면 이런 자료를 많이 볼 거다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편집을 안 했어요. 이렇게 보시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조금 들어보면 좋죠. 그래서 의외로 대학 순위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애들이. 네, 그래서 그냥 네, 레벨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예, 스카이, 그다음 뭐 서성환, 그다음에 이게 중앙대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애매한 대학이 서울시립대가 조금 처지죠 또. 네, 여기가 약간 순위는 애매한 견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과마다 좀 차이가 좀 많이 나고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대충 우리 애는 어디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대부분 5번까지는 끊으실걸요. 그쵸? 네, 근데 막 예를 들어서 강원대다 그러면 공대 유명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천대가 약식 논술이라고 있어요. 약식 논술. 그러니까 이제 논술이 있는데 그 다음에 잠깐 말씀드리면 논술은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하는데 문과형 논술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과형 논술은 물론 선생님마다 차이가 있지만 저는 좀 약간 보편화시켜서 얘기하면 이과형 논술은 수학 과학이 되면 돼요 사실. 그러니까 수학 과학이 안 됐는데 미리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과학이 어느 정도 되면 3학년 1학기 요쯤에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일반적인 논술하고 조금 다른 게 약식 논술이에요. 근데 요거는 지금 뭐냐면 국어하고 수학을 봐요. 논술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과는 국어 비중이 뭐 14개 수학 7개 그 다음 이과는 거꾸로 이런 식으로 보는데 얘는 논술은 저희가 아시잖아요. 제시문 나오고 이거를 비교해서 막 쓰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EBS 수능특강이라는 교재, EBS 연계교재, 수능 완성 이런 거를 갖고 하는 약간의 서술형 문제예요. 차이점 이해되세요? 막 제시문 모르는 제시문 나와서 읽어 막 하는 게 아니라 얘는 푸는 거예요. 네, 사고형 이게 아니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신 3, 4, 5등급 친구 밑으로는 가천대 약식 논술을 다 노려요. 네네. 네, 내신으로 못 가니까 이걸로 가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해요. 네. 근데 뭐 이런 논술도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돼야 되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3학년 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리 달려들 필요는 물론 없어요. 네.
일단은 이런 논술도 있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광운대, 뭐 서울과기대, 그다음 가천대 이런 데도 어머님들이 많이 좀 그렇게 하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저희가 위로 올라갔으면 좋긴 하겠지만 또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긴 한데 저희가 지금 현재 수능하고 내신 1학년 때 우리가 저희가 공통 과목이라고 하죠. 자, 공통 과목 요거는 9등급제예요. 9등급제. 그래서 이제 1등급이 전체의 4%, 2등급이 11%, 3등급 23%. 사실 제 머릿속에는 23%부터는 없어요. 4%, 11%만 있어요. 네,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1등급, 2등급이 수능이든 내신이든 전체의 4%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웬만한 학교는 300명 정도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0명이었거든요. 근데 거의 300명이에요. 그래서 300명에 4%면은 12명 이렇게 돼요.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어떤 고등학교는 자퇴생이 계속 늘어요. 그래서 애들이 올 때마다 또 줄었어요 해서 전교생이 90명대예요. 그러니까 1등급이 3명? 그런가? 그쵸? 그렇게 되죠. 그런 식도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저희나 전반적인 인구 감소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심각하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과목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4%, 11% 이렇게 되는데 1등급, 2등급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600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네가 24등까지가 1등급이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300명이에요. 그럼 12등이에요. 그게 1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반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의 2등급이다. 그럼 예전식으로 따지면 한 1.5까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2이지만 옛날로 따지면 1.5예요. 어머님의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등급이어도 굉장히 어렵구나 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중학교 내신하고 고등학교 내신 비교하는데 이제 중학교 내신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이제 이런 게 쭉 좀 나와 있어요. 국어는 안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내신 반영 과목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런 데는 이제 전 과목이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대부분 웬만한 데는 국수 영사가 기본적인 공통 과목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어머니들이 닥쳤을 때 좀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가 어떻게 과목이 편제되어 있는지 보시면 되지만 이게 좋은 거니까 고1 때는 공통 과목이에요. 공통 과목이라 해서 이제 문이과 구분 없이 필수적인 내용으로 다 하는 거고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 아시죠? 통합사회, 통합과 요런 과목들을 알고 계셔야지 이제 어머님이 자녀분하고 의사소통할 때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지금 딱 보시면 선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모두 다 필수예요. 그래서 공통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정이 된 게 2015 개정이라고 하는데 2015 개정 이전에는 2015 개정이라고 2015년 이전에 했던 게 아니에요. 2015년대 개정돼서 뭐 예고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5년 저희가 예고제잖아요. 그렇게 해서 되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문과는 사탐을 선택하고 이과는 과탐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1학년 때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다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공통 과목이 9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9등급제. 이제 고2로 가면 선택 과목이 나오는데 선택 과목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중에서 진로 선택을 뭘 선택할까 이런 걸 고민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하는 강의를 어머님들한테 이제 링크로 깔아드렸었어요. 근데 올해 저 별로 안 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럴 때 진로 선택을 뭐 하면 좋은지 이런 걸 이제 고민하실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요런 거 진로 선택은 5등급제라고 그래. A, B, C, D 중학교랑 똑같은 거. 네, 그러니까 여기는 9등급, 여기는 A, B, C, D 5등급 절대평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1에서 9등급 나오는 이 고1 때가 내신을 굉장히 많이 좌우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이렇게 나뉜다고 보고 좀 이따 국어에 대한 걸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금 하는 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고1 때 국어 이렇게 과목 들어간다. 그 다음에 고2, 고3 이렇게 들어간다. 고2, 고3 때 다른 과목은 다른 걸로 들으시면 되니까 조금 이따 국어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냥 과목만 좀 보시면 돼요. 여기 공통 과목에 공통 국어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일반 선택이 이렇게 들어가고 진로 선택에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 읽기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애들이 요거 선택하는데 조금 이제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요럴 때 애들이 좀 얘기를 뭐 물어봐 주거든요. 어떤 거 선택하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요. 네,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요거는 고1에서 고2 넘어갈 때 대부분 많이 선택을 하니까 그때 고민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뭐 요거는 이제 생기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예전보다 많이 빠졌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미기재 되는 내용이 많죠. 왜냐면 이렇게 학교 바깥에서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다 기재가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예전엔 독서 기록도 있는데 독서 기록도 다 없어요. 그러면 애들이 할 게 없네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뭐 물론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해야 될 얘기지만 자기가 어떤 책을 읽었다 그러면 책에 대한 내용을 교과 과목 선생님이 실어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이 알아서 많이 잘할 거예요. 왜냐면 학교에서 너네들 기록할 수 있게 이런 걸 해갖고 와.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럼 이제 학교 선생님만 잘 따라가도 기록은 많이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애들이 무조건적으로 좀 부지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전반적인 대입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입은 수시하고 정시로 나뉘는데 일반적인 모든 고1의 모든 출발은 일단 우리가 수시 쪽을 우선 노리자. 그래서 수시 60%, 정시 40%를 갖고 가자. 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수시로 간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가 필요한 거고 삐끗 잘못하면 정시로 돌려야 되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1 때는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수시에 힘쓰자 이런 결론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국어 과목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가 좀 필기가 조금 필요하니까 일단은 국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어머님들이 알아두시면 편한 거니까 조금 메모하셔도 좋고요. 수능 국어에 대한 건데 요런 게 이제 실질적으로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네, 수능 국어예요. 수능 국어는 이제 공통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공통 국어. 공통 국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선택이 있어요. 이 공통 국어는 1에서 34문항이에요. 34문항. 34문항 안에 비문학이 들어가는데 고등부 수능에서는 비문학을 독서라고 불러요. 여기 혹시 그 큰 아이가 대학 들어가신 분 있어요? 아, 네. 재우. 네네. 많이 아시죠? 네. 들으니까 네네네 맞아요. 들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어머님들이 자세히 모른다고 제가 전제하고 말씀드렸죠. 너무 많이 아시는데 제가 또 번거롭게 해드리면 안 되니까 그 비문학이 뭐냐면 좀 말씀드리면 이게 수능에서 비문학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비문학이 뭐냐면 인문과 과학이라고 저희가 배우는 사이언스란 과학이 아니고요. 인문 영역을 좀 더 퀄리티 있게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인문과학 대표적으로 여기는 철학, 논리학 이런 것 등이 좀 들어가요.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사회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제일 애들한테 어렵게 되는 게 경제랑 법 지문이에요. 경제랑 법 지문. 그 다음에 자연과학이 있어요. 자연과학하고 공학 또는 기술이라고 배우는데 뭐 자연과학의 대표적인 게 물리학, 화학 고등학교 때 나오지 않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양자역학. 네, 양자역학은 어머니들이 얼마 전에 영화로 유명했던 오펜하이머 그거랑 원작 복당
그거랑 관련되는 뭐 이런 거예요. 네, 이런 게 들어가요. 그래서 자연과학하고 공학 요게 합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뭐냐면 뭐 어떤 이제 것에 대한 개념이죠. 뭐 복사열이 어떻고 이런 개념. 그러면 공학은 뭐냐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뭐 히터를 만들었을 때 히터가 어떻게 돌아간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거의 세 지문. 그 다음에 하나가 독서 지문이라고 해요. 이거는 책 읽는 방법론에 대한 건데 그러면 비문학 지문이 총 4지문이네 할 텐데 이 독서 지문은 거의 2개, 3개로 좀 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인문과학의 대표 철학 또는 뭐 윤리학 그 다음에 사회과학의 대표로 경제법 경제법 외에 역사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어렵다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 자연과학의 공학 이렇게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저희가 비문학이지만 이 비문학을 독서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 독서는 좀 어때요? 그러면 고등학교 어머님들이 우리는 책을 잘 안 읽어요. 이러면 안 되시겠죠. 그거랑 그건 다른 거예요. 네, 독서 영역이 비문학이라고 하지 왜 독서로 하지?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학이 있어요. 문학이 현대시, 고전시, 현대소설, 그 다음에 고전소설, 그 외에 수필하고 극갈래. 보기가 좀 불편하시니까 끊어드릴게요. 수필하고 극갈래. 뭐 이런 식. 수필하고 극이 합쳐진다는 게 아니라 수필도 있고 극도 있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건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뭐 어떨 때는 고전시랑 수필이 좀 많이 묶여요. 고전시랑 수필이 많이 묶이고 어려웠던 거는 현대소설하고 극갈래가 같이 묶이는 거죠. 이제 상상해 보시면 현대소설 분량이 이만큼이잖아요. 극갈래도 분량이 이만큼이죠. 그러면 모의고사 시험지, B4 시험지에 이렇게 한 면이 다 가고 여기까지가 지문인 거죠. 그래서 다, 나, 요 정도. 대충 느낌 오시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애들이 읽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비문학 문학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 국어예요. 선택인데 요게 과목이 2개인데 화법과 작문 11문제겠죠. 그래서 45문항. 그래서 1시간 20분, 80분이에요. 80분 이렇게 들어가요.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네, 이렇게 들어가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볼 때는 이게 선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법과 작문, 언어 매체가 합해져 있고 나머지 게 다 합해져 있어요. 이거 고3 때, 수능 때. 그러니까 고3 됐다, 고3 3월부터는 자기가 선택한 과목으로 해서 내가 만약 합법과 작문을 했다. 그러니까 요거 34문제 풀고 얘가 11문제. 그 다음 요거 34문제, 요거 11문제. 이렇게 따로 푸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합법과 작문은 선행 공부가 필요 없어요. 문해력이 되면 돼요. 그래서 상위권 친구들이 언어와 매체를 많이 하겠죠. 요 언어가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법. 이렇게요. 그래서 저희가 수능에서 최종적으로 점수를 내는 그 등급 내는 거 있잖아요. 올해가 1등급이 언매 쪽에 1등급이 84 이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화작의 1등급이 89. 느낌 아시겠어요? 내가 84를 맞았는데 내가 화작을 선택했으면 난 1등급이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언매를 선택했으면 1등급이 나오는 거죠. 요게 왜 그러냐면 공통국어를 선택한 집단 애들이 점수가 높은 애들이 선택한 과목에다가 점수가 잘 나오게끔 환산 점수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유불리를 없애려고. 그럼 합법과 작문 중에 작문은 아까 선행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문해력만 있으면 된다. 그 다음 언어와 매체에서 문법은 선행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상위권 애들은 여기를 하겠죠. 그럼 얘네가 선택한
얘네 집단이 점수가 잘 나오겠죠.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 애들이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점수가 잘 나오니까 같은 1등급 컷이어도 얘네가 그러니까 낮은 거죠. 등급 얘네랑 비교했을 때. 네, 이렇게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냐 다 집어치우고 저희는 지금 처음 출발이니까 그럼 우리 애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하면은 일단 공통국어는 다 아는 거고 내가 상위권으로 가야지 뭐 중하위권으로 가려고 학원 다니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다. 일단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문법을 2학년 때까지 계속 시켜요. 왜? 문법을 언어와 매체 선택했다가 화작으로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화작을 했다가 언매를 바꾸는 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학원에서 모든 학원에서 수능 수업을 할 때 주요 초점은 그래서 문화, 그 다음 비문화, 문법 이렇게 세 개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비문화, 문화, 합법과 작문, 선행 필요 없어. 매체 선행 필요 없어. 그럼 언매. 이게 언어가 문법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세 개 영역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조금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고3 때, 고1, 2 때는 얘가 섞여 있어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요게 수능 국어다 라고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한다면 내신에서는 어떨까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내신 국어는 1학년 때가 공통국어예요. 아까 보셨죠? 다 공통국어. 공통국어인데 출판사는 다 달라요. 출판사는 다 다르지만 전체 출판사가 짜여있는 패턴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짜여있는 패턴이 요런 패턴으로 짜여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제일 내기 좋을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합법과 작문은 말하기 듣기거든요. 말하기 듣기를 내신으로 내면은 낼 필요도 없게 되죠. 그럼 내지 않겠죠. 매체에 있는데 얘도 내지 않겠죠. 그럼 내신에서는 비문학, 문화, 문법이 있어요. 비문학도 고등학교 1학년 공통국어 교과서에 그렇게 좋은 게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러면 비문학이 몇 개 나온다 하더라도 비중은 문학과 문법이에요. 내신에서도. 문학과 문법이 아무튼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공통국어, 문학이 제일 많다, 문법이다, 그 다음에 비문학이다. 이렇게 들어가요. 2학년부터는 선택인데요. 2학년부터는 아까 보셨죠? 그러니까 진로 선택 말고 일반 그러니까 뭐 선택이잖아요. 이 선택이 요 교과서 이름이 합법과 작문이라는 교과서고 그 다음에 죄송해요. 요거 말고 요거 윗단계로 가야 되는데 요게 문학이라는 교과서가 있고 독서라는 교과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릴 때 수능에서 비문학인데 왜 독서라고 했을까? 수능하고 학교 교과서랑 연계된다는 걸 교육부가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다 여기 독서란 과목이 있잖아. 그러니까 비문학이라고 하지 말고 내신하고 똑같게 독서로 하자. 이래서 독서가 된 거예요. 네, 독서라는 교과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3학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문학이라 용어를 안 쓰고 독서라 쓰는 요거는 얘를 맞춰서예요. 이해되시죠? 3학년 가면 여기서 선택이 합법과 작문이 줄일게요. 언어와 매체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이 딱 보시기에도 평형색색을 한번 해볼게요. 딱 보시기에도 여기 공통국어 빼고 문학 여기 있죠? 그 다음 비문학 여기 있죠? 그 다음 합법과 작문 여기 있죠? 언어와 매체 여기 있잖아요. 그럼 교과 과목이 다 수능하고 연계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교육대로 그대로 하면 수능이 다 커버된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서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한 거예요. 사실 수능에는 1학년 공통국어 과목은 원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수학은 달라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그런 거는 말을 안 꺼내는 게 왜냐면 여기 있는 작품이 여기도 들어가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이 여기서 의미 있는 과목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1학년 때는 공통국어잖아요. 근데 2학년 때 가면 문학하고 독서라는 거를 선택을 하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문학은 선택을 그대로 해요. 근데
독서는 독서라는 과목은 있고 교과서는 주지만 학교에서 비문학, 독서 이 교과서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안 쓰고 프린트 같은 걸 줘요. 부교재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무늬만 독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학년 때 가면 무늬만 화자, 무늬만 엄매. 그럼 요때 뭐 하냐? EBS 연계교재라고 들어보셨죠? EBS 연계교재. 여기 수능에 쓰는 EBS 연계교재가 있어요. 이 EBS 연계교재 같은 거 수능에 내는데 이 EBS 연계교재가 수능 특강, 그 다음에 수능 완성 요게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요거를 걸어놓고 수능 특강 교재로 수업하죠. 사실 그게 고마운 거죠. 양명고는 합법과 작문 교과서면 교과목이에요. 그럼 다른 학교는 합법과 작문 대신에 수능 특강을 써줘요. 근데 양명고는 3학년 때 합법과 작문 교과서를 써요. 그럼 과연 도움이 될까요? 사실 안 돼요, 도움이. 이거 그런 식으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거의 양명고만 교과서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럴 때요. 요거 비문학 교과서도 사실은 지금 거의 다 안 써요. 학교마다. 과천 여고만 써요. 네, 별로 내용이 뭐 쓸모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막말로. 네, 아니 국어쌤이 이거 비문학교 쓸모없다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돼요. 네, 그러면은 저희 애들이 이제 해야 될 수능의 국어 영역하고 내신의 영역하고 조금 연결되세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신은 지필고사가 60%, 수행이 거의 40%예요. 수행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 수행이 아무래도 애들끼리 좀 치열하죠. 네네. 그 애들끼리 뭐 이게 좀 부당하다 싶으면 요즘 친구들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하셔야 되고 결석 같은 거 빠지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 뭐 이렇게 들어가요. 네. 그래서 수행이 40%이기 때문에 근데 학교에서 웬만하면 좀 잘 주거든요. 내기만 해도 잘하긴 잘하는데 어떤 친구는 수행으로 완전 뒤집혀진 친구도 있고 이래요. 네. 그러니까 수행을 좀 잘할 수 있게 좀 신경 써주시는 게 좋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국어학원에서 수행 봐주시나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근데 이제 수행을 조금 봐주기가 어려운 게 조별인 게 많고 그 다음 애들이 그때 가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로는 제일 많이 하는 게 서평식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4권을 무작위적으로 주고 얘를 갖고 그날 그 자리에서 뽑아서 제비뽑기해서 그거에 대한 서평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준비 많이 하는 친구들은 그 서평 쓰기를 대비해서 그 4권이나 뭐 2권 정도 되는 것들 4권 다 못 쓰면 2권 정도로 대표를 샘플로 좀 써봐요. 대충. 네, 그래서 수행평가 있으면은 대부분 기말고사 때 수행평가를 좀 많이 하거든요. 중간고사 끝나고. 그래서 수행평가 있으면 가져와봐. 선생님 봐줄 수 있는 거면 봐줄게 라고 말은 해요. 근데 애들이 좀 많이는 안 가져오긴 하는데 가져오는 친구들은 또 좀 적극적으로 봐주려고는 하거든요. 네,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까지는 좀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당장 이제 이쪽은 아니고 좀 이쪽이잖아요. 예, 그럼 1학년 때는 일단 내신을 조금 중점적으로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에서 국어를 점수를 높여야 되는데 내신 국어에서 문학이 제일 비중이 높고 문법, 근데 비문학이 조금 낮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좀 맞춰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커리큘럼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제 저희는 지향하고 있는 게 뭐 이렇게 말은 멋있지만 진짜 하고 있냐 물으면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시스템 수업하고 과외식의 개별 관리 수업 요걸 결합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주 1회 3시간 수업에 정원이 8명인 이유가 있어요. 8명인 이유가 이게 만약에 정원이 6명이다. 그리고 중등부 친구들은 별로 그런 거 민감하지 않거든요. 근데 고등부 친구들 6명이다. 그 6명이 왔는데 뻔히 알잖아요. 이렇게 모르는 친구들은 6명인데 한두 명 빠지면 4명이 돼요. 그럼 여기가 진짜 국어 용어로 허룩해지거든요. 분위기가. 이제 분위기 타면서 애들이 선생님 오늘은 뭐 좀 놀아 이럴 수도 있어요. 조금 긴장감이 떨어져요. 근데 8명이면 한두 명 빠져도 6명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고 8명보다 인원수가 많아지면 다 케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8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저희 학원은 계속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8명을 해요. 근데 이제 뭐 8명은 사실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뭐 운영은 그렇게 좋진 않죠. 네, 15명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8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고요. 고등부로 오면 정규 수업하고 개별 관리 보충 수업으로 나뉘게 돼요. 요게 이제 중학교 때 다니셨던 어머님들하고의 차이점이죠. 중학교 때는 주 1에 3시간 6명 정원 요것만 했는데 고등부로 오면 1시간 반이 더 추가돼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규 수업은 저희는 주로 주말에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날 있고 평일은 금요일 날을 이번부터는 열까 싶기도 해요. 네, 금요일 날 애들이 대부분 좀 학원 안 가는 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고 지금 현재는 일단 토, 일. 그래서 3시간 수업하고 여기는 쉽게 말하면 진도 나가는 수업이에요. 진도 나가는 수업. 진도는 지금처럼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밑줄 치면서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뭐야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칠판을 활용해서 이제 한눈에 보는 디지털형 수업이고요. 근데 요거를 저희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디지털형 수업은. 왜냐면 애들이 요즘 애들이 스마트폰 같은 걸 해서 확확 지나가기 때문에 사고력이 굉장히 낮대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그거 신경 쓰셔서 종이로 보는 거 하고 그러니까 책이죠. 그거하고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는 아이들의 사고 깊이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이로 보는 것도 좀 많이 봐라 라고 조금 권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도 판서를 꼼꼼히 해요. 여기다가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판서를 꼼꼼히 하거든요. 그래서 아날로그형 수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칠판으로 한 디지털형 수업 여기다 놓고 판서는 기존처럼 이제 칠판에다 하는 판서점 같은 아날로그형 수업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설명은 자세히 하게 하고요. 그 다음 복습하도록 유도하고요. 그 다음에 숙제표가 있어요. 매 교과서 이제 교재 앞에마다 숙제표가 있거든요. 그 숙제표에 OX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야 너 국어 숙제 잘하고 있냐 하면은 애들의 대답은 100% 정해져 있죠. 내가 알아서 해.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국어학원 교재 앞에 딱 보시면 OX가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OX 돼 있는 거를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애는 OX가 안 돼 있어. 그건 10중 8구. 그 친구가 지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OX하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애가 들어왔어요. 그럼 걔를 OX 해주면 안 되죠. 네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애는 OX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얘는 지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결석하면 연락이 가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각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애들이 신기하게 저희는 5분 전에도 애들이 안 와요. 예를 들어 11시 수업이다. 그럼 11시 땡 되면 1, 2분 안에 애들이 싹 와요. 대신에 지각은 없어요. 거의. 네, 그러니까 5분 늦었다. 그럼 걔가 놀라죠. 뻘쭘해요. 뭐 자기 자리가 없어. 이 정도로. 그래서 그냥 제 시간에 딱 오고 제 시간에 딱 가고 애들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오면 저기 출결 다니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저기 등원하는 것만 저희가 체크를 하거든요. 애들이 많이 안 해요. 그래서 많이 못 받아보셨죠? 그래서 이제 해 하는데 어쨌든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그걸 앱으로 보실 수 있으세요. 그 통통통 그 앱을 까시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는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제 특화시키는 수업이에요. 이게 이제 개별 관리 수업이라고 이름이 엉덩이 힘 키우는 클리닉이에요. 와닿으시죠? 그리고 제목이 엉클이에요. 요거는 제가 지었어요. 잘 지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꾸준히 앉아가지고 계속 공부하는. 그래서 엉덩이 힘 키우는 게 엉덩이 힘이 공부에 이제 최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잣 선생님이나 다른 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가르친 선생님이 직접 해요. 저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1시간 반씩 해요. 1시간 반 수업. 요거는 1시간 30분 수업해서 5명에서 6명으로 제한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애들이 대부분 5시 반에 많이 몰려서 그럴 때는 인원이 약간 오버될 때도 있고 이래가지고 웬만하면 자기 정해진 시간에 좀 오게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은 내신이 아닐 때는 약식 모고를 봐요. 풀 모고는 1시간 20분이 걸려야 되니까 애들이 자습만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약식 모고는 12문제예요. 20분 풀거든요. 그래서 20분을 일단 풀어요. 그러면 얘를 고치라고 해요. 그 자리에서. 비문하고 분석하면서 고치라고. 고치면 이 친구한테 이제 저희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앉아있으면 여기다 의자를 갖다 놓거든요. 그러면 고쳤으면 갖고 와. 그러면 얘가 갖고 오면 저희가
맞았는지 채점해주면서 요거는 너 왜 틀렸니? 그러면 이제 뭐 애가 단어를 잘못 알았든지 아니면 뭐 실수했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저희가 포스트잇에다 붙여서 단어 잘 읽기 이런 식으로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다음부터 어떻게 실수하지 말라고 그렇게 포스트잇으로 피드백을 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숙제가 엉크까지 숙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정규까지 숙제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엉크까지 숙제 있는 거 이제 숙제 점검하고 그 전에 이제 수업했던 내용에 대한 테스트가 들어갈 때도 있고요. 그 다음 특히 지금 고1은 비문학을 엉클 때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비문학은 애들마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비문학을 좀 엉클 때 좀 하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요게 보통 때고 내신 때는 내신 선행을 나가요. 내신은 6주가 나가거든요. 6주가 나가는데 내신 때다 그러면 6주 한 7주 전부터 내신부터 먼저 나가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그걸 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요때는 저희가 많이 신경 써줄 게 단어를 좀 많이 신경을 써줘야 돼요. 요즘 친구들이 생각보다 단어를 굉장히 많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땅 짚고 헤엄치기. 그럼 이제 어떤 건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댁에 가셔서 야 우수야 땅 짚고 헤엄치기가 뭐니? 그러면은 대답이 되게 황당할 거예요, 어머니. 제가 그거 상담을 했을 때 우연히 던져봤을 때 땅 짚고 헤엄치기를 맞힌 애들이 많이 없어요. 예, 많이 없어요. 근데 요즘 뭐라고 하냐면 땅 짚고 헤엄치는 거니까 그건 뭐래 불가능한 거다. 근데 진짜 맞더라고요. 땅 짚고 헤엄치기 진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전적으로만 읽어요.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이 이게 대가족에 노출이 많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 같은 거 굉장히 몰라요. 영어 단어라면 훨씬 더 많이 할 거예요.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단어를 애들이 굉장히 모르기 때문에 단어 같은 거 개별적으로 좀 많이 신경 써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 수업은 주일에 3시간 정규 수업, 주말, 그 다음에 주 중에 1시간 반씩 엉클 수업. 이렇게가 기본 패턴이에요. 이해되세요? 중간중간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뒤에 넘어가면 또 까먹게 되니까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고 일단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저희가 내년에 보시면 항상 저희는 1월에서 3월을 1단계라고 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삼아요. 왜 그러냐면 보통 국어학원은 일반적으로 정규 수업에는 수능이 들어가고 내신 때는 내신 6주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학원이에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년 1월에서부터 3월까지는 이 친구들한테 수능이 먼저가 아니고 내신이 먼저예요. 중학교 때 국어학원 다녔어도 진짜 몇 명 친구 빼놓고 그 애들이 중학교 때 내신 공부를 자기가 진짜 소화시켜서 자기 걸로 갖고 있는 애들은 많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오면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을 배웠는지 어쩐지조차도 기억하고 있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는 거의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얘네들이 내신을 잘 보이려면 저희가 내신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수능도 하고 하지만 포커스는 내신에 있다라는 전략을 삼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 5월 중순에 내신이 있게 돼요. 그러면 저희는 거의 3월 넷째 주부터 내신을 시작하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국어학원 6주를 해요. 네,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때의 목표는 수능도 하고 내신도 하는데 포커스를 좀 내신에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문학이 들어가는데 일단 문학의 기본 개념이에요. 어디서 이제 어머님들이 상담 받을 때 이 친구는 문학 개념이 약해요 라고 얘기하면 문학 개념은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음성상징어. 어머님들 잘 안 하다시죠? 음성상징어. 의성어 의태어예요. 네, 음성상징어. 그 다음에 유사한 통사구조의 방법. 어머님들 때는 이런 용어 안 쓰셨을 수도 있어요. 유사한 통사구조의 방법. 뭐 이런 용어, 뭐 이런 것들이 문학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개념을 일단 익혀야 되겠죠. 네, 중학교 때 학원 다니는 애들은 많이 알아요. 이 개념을. 그래서 기본 개념을 일단 익히는 건데 고등학교 와서 또 설명해 주는 건 또 맛이 다르거든요. 중학교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어쨌든 학원을 많이 다녔던 안 다녔던 기본 개념 한번 고등학교식으로
한번 다시 해줄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학 기본 개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다 교재는 보여드리겠지만 이때 저희가 문학 작품 선택하는데 수능식 사고력 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학 작품은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을 중점적으로 하는 거죠. 왜 그러시는지 이해되시죠? 네, 왜냐면 근데 내신에서 문학 중심이 많이 나오니까 이왕이면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 근데 교과서가 출판사가 다 다르고 어느 학교 갈지 모르지만 안양 지역에 있는 건 4개 출판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중점적으로. 그렇게 돼서 문제 유형도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시조가 따로 특화돼서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얘는 수능에도 나오는 건 시조 맞아요. 고전 시가에 시조가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 연시조가 많이 나오는데 짧은 시조들은 좀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얘를 왜 시간 내서 또 하느냐? 중요한 건 내신 시험에 선지로 출제가 돼요. 저희가 이제 선지라는 게 5선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아 작품이 있는데 이 가아 작품에서 보이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하고 맞는 작품은 이렇게 하고 선지에 시조가 나와요. 외부 작품이. 이게 나와요. 그럼 이제 정서와 태도가 뭐야? 정서 슬퍼? 슬프고 뭐 이렇게 골라. 그럼 2개, 3개 남죠. 그렇게 고르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시조가 조금 많이 나오는 이거기 때문에 그래도 시조를 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시조 외에도 현대시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시조가 일단은 접근하기가 좀 낮고 두고두고 이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시조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시조를 특화시켰어요. 문학 있고 시조 또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문법인데 문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언어에 나오는 문법을 100으로 잡는다고 한다면 1학년 때 내신에 나오는 건 한 30%의 비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30%의 비중을 먼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능 언어와 매체 대비도 되고 내신에 나오는 문법부터 들어가는데 이제 모든 학교가 공통적으로 다 똑같은 게 의문의 변동, 한글 맞춤법, 그 다음에 문법 요소. 들으셔도 막 복잡하지 않아요. 중세국어. 요 네 파트가 그대로 들어가요. 모든 학교에. 네, 그래서 요 네 파트를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수업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은 저희가 매년 수업을 했었어요. 수업에 넣었었어요. 근데 올해는 과감히 수업에서 좀 빼려고요. 그렇다고 아예 안 하진 않을 거예요. 어쩌다가 한 지문씩은 해줄 거예요. 왜냐면 비문학 열심히 막 분석해봤자 내신에는 수능식 비문학이 안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눈 딱 감고 비문학은 클리닉으로 돌리자. 이렇게 할 거예요. 클리닉으로 돌려도 손해보진 않을 거예요, 애들이요. 그래서 요거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수업에서는 문학, 시조, 문법,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는 왜 안 해요? 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가 아직까지 애들이 많이 이제 뭐 고전 시가도 모르고 문법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모의고사를 많이 한다는 게 저는 시간 낭비가 어느 정도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직접적으로 수업은 나가진 않는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시험을 보게 해줄 거예요. 모의고사는 그렇게 들어가고 중간고사 끝나면 저희가 모의고사 수업이 따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모의고사는 일단 중간고사 끝날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어떤 어머님이 물으셨는데 3월 모의고사 대비는 해주시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들어가서 모의고사 하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진짜 뭐 영어 수학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영어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영어는 중학교 때 끝내갖고 오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국어는 의미가 뭐냐면 얘가 잘하는구나 국어. 국어적 능력이 있구나. 뭐 우리 진짜 국어 못하네? 이 2가지 판단 기준밖에 없어요. 우리의 2등급 나왔어. 어우 잘해. 이거 없어요. 1등급이야. 어우 잘해. 이거 없어요. 우리 애는 진짜 공부 안 해. 국어적 감각이 있다? 국어적 감각 너무 없으니까 공부해야겠는데 이거 외에는 판단이 없어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를 대비하기 위한 수업은 저희는 없어요. 네, 어차피 얘네들이 다 그런 거고 모의고사 그걸 딱 아예 안 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방학 동안 몇 번 볼 거예요. 네, 그렇게 수업은 커리큘럼이 돼 있어요. 혹시 여기서 궁금하신 거 잠깐 쉬어갈게요. 여기서 이 친구들이 배워야 될 거니까 어머님들이 여기서 조금 궁금하신 거. 혹시 비문학이나 모의고사를 안 하셔서 아쉽진 않으세요?
일단은 내신에 좀 포커스 맞췄기 때문이고 비문학은 이제 엉클 시간을 주로 할 거예요, 어머니. 네. 그다음에 또 뭐 뭔가 뭐 불안해요 이런 거 없으세요? 3월 모의고사. 아, 네. 3월 모의고사 불안한데 3월 모의고사 국어는 진짜 영향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그래요. 네, 영향이 아까 이게 우리의 국어적 감각이 있다. 국어적 감각 없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네. 왜냐면 진짜 애들이 문법을 수능 영역 전체를 다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수능은 사고력을 하기 때문에 문법을 공부를 안 했어도 사고력이 있는 친구들은 맞춰요. 문법을. 안 배웠어도. 고전 시간도 맞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 애가 국어적인 능력이 있구나. 요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나머지 대부분 98%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씩 또 만들어 가야 되니까.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얘네들이 3월 모의고사 뭐 이렇게 영향을 줄 거고 모의고사는 몇 번 볼 거예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좀 익숙해지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모의고사가 나왔으니까 모의고사는 3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4번을 봐요. 원래 경기도는 진보 쪽이어서 1년에 2번만 봤어요. 그래서 작년인가부터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4번을 보게 돼요. 네. 그래서 어제 봤죠, 애들이 어제. 11월 모의고사가 어제 봤었는데 이게 밀렸어요. 이번에는 한 달씩. 그래가지고 이제 12월에 보게 됐죠. 네, 이렇게 봐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평가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신성고나 이런 데는 사설 모의고사를 봐요. 사설 모의고사 뭐 대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는데 그거 돈을 내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를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학교들은 모의고사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꼭꼭 들어가죠. 네, 그렇게 돼요. 여기까지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시간 1시간만 잡았는데 이제 기출시험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관양고 다행히 제가 관양고를 해갖고 왔어요. 관양고의 특징은 국어가 미래인데 요거 교과 외예요. 신경님에게 교과 외예요. 요런 게 이제 거의 저기거든요. 가의 표현사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고 산스가 강적 이미지를 대비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제 알아두시면 되는데 국어 선지는 5개여서 5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상승과 강의 이미지를 대비하여 여기 있는지 찾아서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지까지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에 있는 선지를 저는 표현 방법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거를 표현 방법에 따른 효과라고 봐요. 앞에 있는 게 맞아서 그대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급하니까. 근데 뒤에 가서 대부분 낚이던 문제가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 5개지만 사실은 몇 개냐? 10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되게 길죠? 중학교 때 시험지는 글자가 크게 한 4장, 이렇게 어려운 학교 4장 이거예요. 근데 고등학교는 기본이 5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와서 국어 시험 보고 시간이 남았다는 소리가 없을 거예요. 중학교 때는 시간 남아서 2-3번 점검했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시간 남았다는 거 거의 없어요. 네,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수능형으로 낸 거예요. 다 이게. 표현 방법과 표현 효과. 이런 거 다 수능형이고 보기를 통해서 외부 작품과 비교하는 거 다 수능형이에요. 내신인데 수능형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관양고의 특징은 미래엔 교과서를 쓰지만 매번 수업에 교과외를 굉장히 많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범위가 많다. 범위가 무지 많다. 저희가 6주 동안 수업을 6주 동안 계속 해줘야 돼요. 네, 근데 문제 난이도는 그만큼 어렵진 않다. 네,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1년에 한두 번씩은 푹팍 어려워져요. 네, 이거는 또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요게 관양고의 특징이에요. 관양고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백운고 안 계신 것 같고 부운고. 부운고는 국어 과목이 어렵기로 소문났었어요. 평균이 고등학교 가면 과목 평균이 50점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네. 50점대예요. 뭐 양명고는 높죠. 양명고도 높고 그래서 50점대예요. 웬만하면. 이제 뭐 동안고는 40 몇 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요게 그 연도마다 달라요. 선생님이 그 연도에 누가 맡으셨나 이거에 따라서. 근데 부운고는 매번 어려웠다가 이상하게 올해는 예년보다 무지 쉬웠어요. 그렇게 돼요. 일단 부운고는 국어 선생님들이 국어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세요. 네, 그렇게 돼요. 부운고도 기본이 교과서가 50%, 교과서 외가 50%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번에 2학기 때는 2학기 1차 중간고사 때를 교과서만 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고쌤들 웬일이야 너무 고마워 막 이랬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2학기 때는 다 교과 외였어요.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부운고는 난이도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는 좀 쉬웠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쉬울지 모르겠죠. 왜냐면 매년 어려웠으니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좀 보시면 요거는 교과 외예요. 아, 요거 단통의 불은 교과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교과 외예요. 그러면 내신인데도 재심은 이렇게 길죠. 그래서 1번 가와나의 서술 방법. 가하고 나하고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네, 이런 식의 거. 이렇게. 이게 되게 길죠? 되게 길고, 이거 하나하나가 선택한, 생각하면서 해야지 쓱 있고, 오, 답이다.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한바탕 통곡할 만한 자리라고 해서 교과서 거. 이번엔 좀 교과서 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2학기 기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가 편집을 못하니까. 그래서 1학기 기말 거예요. 그래서 1학기 기말에 이제 뭐 보시면 지문이 굉장히 길죠. 네, 이런 식으로 외부 지문 나오고 얘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게 수능형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 보시면 A는 B와 달리 공포시가 동절시고 외워라. 이렇게 되면 A하고 B하고 비교해서 다 읽어야 되니까 이제 머리가 아프죠, 애들이.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요게 부은고. 그 다음에 평촌고는 없으신 것 같고 평촌고를 가는 어머님들은 문법을 미리 끝내놓고 가셔야 돼요. 문법 전범위가 나와요. 수능에. 문법 전범위. 그 다음에 이제 시범적으로 양명여고를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왜 시조를 많이 해야 되는지. 양명여고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 유형이 많이 나오는 학교로 유명해요. 지금 보시면 정수의 정서 유성분서 가장 적절한 거. 1번 내 좋다고 남 싫으니 하지 말며. 이게 시조거든요. 네, 이거 시조. 이렇게 시조. 그 다음 9번 시조. 지금 벌써 시조 2개 나왔죠. 11번 현대시.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12번 현대시. 그쵸? 이렇게 나와요. 양명여고는 애들이 여학생들이 내신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외부 작품을 막 내요. 그래서 애들이 화가 나갖고 외부 작품을 한번 세워봤대요. 75개가 나와요. 안 배운 게.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양명여고 1학년 애들이 있었는데 양명여고 애들은 공부 욕심이 많아서 그냥 진짜 애들이 눈에 불이 켜고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위권 애들은 굉장히 치열하죠. 이렇게 나왔는데도 2학기 중간은 애들이 너무 잘 봐가지고 2개 틀려도 3등급이었나? 이러냐. 보통은 평균이 낮아요. 근데 그렇게 잘 봐요, 애들이. 그렇게 잘 봐요. 근데 이제 저희 애들에서 이제 1학기 중간 때 이제 한 명이 이제 저희가 단톡방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시험 딱 끝나고 이제 점수를 알려주서 한 명이 선생님 너무 죄송해요. 저 2개씩이나 틀렸어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답을 안 올려요. 그래서 저는 알죠. 난이도를 아니까. 네. 저기 왜 안 해? 막 점수 좀 알려줘. 그랬더니 대부분 개인으로 오는데 그 친구 맨 처음에 단톡에 올린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아니 쌤 2개 틀렸는데 못 봤다고 죄송하다고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고. 그래서 걔가 이제 그게 전교 1, 2등 점수였거든요. 네,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이제 클리닉 할 때 제가 너는 이런 거 조심해야 돼 하면서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보고 문제 융통성 있게 봐 이렇게 하면서 이걸 이렇게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까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 다음 시험에 저한테도 그런 걸 써달래요. 부적을.
그러니까 애들이 걔가 시험을 잘 보니까 그게 이제 부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선생님 저도 부적 써주겠어. 뭔데? 했더니 걔한테 써주신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도 이제 그 친구한테 쓰고 싶은 말 써줬더니 막 사인도 해달라고 그래서 사인까지 해주고 네, 막 이랬죠.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기 계속 보이시죠? 이렇게 나와요. 네, 요게 이제 양명여고. 지금은 이제 양명여고 없으시니까 이렇게 구경만 일단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명고는 제가 안 했어요. 왜냐면 양명고 이렇게 얘기를 미리 못 들어가지고 양명고를 일단 아는데 양명고는 기본 문제가 노멀하게 돼요. 진짜 교과서만 나와요. 교과서 1단원부터 차례 다 나가요. 네, 시험지가 대부분 5장이죠. 양명고는 3장이에요. 그러니까 좀 짧게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올해부터 다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양명고가. 작년에 100점 맞아도 3등급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고1, 고2가 다 어려워졌어요. 양명고가. 네, 그렇게 어려워졌어요. 그렇게 어려워져서 했는데 또 이제 자랑 같지만 저희 학원에 양명고 1학년에 3번 연달아 100점이에요. 네, 그렇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양명고는 꾸준히만 하면 점수가 이제 오를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성고. 우성고의 가장 큰 특징은 교과서를 안 써요. 국어 교과서를 주는데 교과서를 안 쓰고요. 학교에서 비포 시험지로 나눠서 줘요. 그 비포 시험지 안에 교과서 내용도 있고 그 교과서와 관련된 모의고사를 편집해서 줘요. 그게 우성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들어가도 교과서 자체는 안 써요. 그래서 그냥 우성고는 편하게 교과외라고 알고 계시는 게 편할 거예요. 네, 그게 우성고 시험이고요. 교과외를 쓰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은 게 뭐냐면 교과서를 쓰면 문제 풀 게 굉장히 많아요. 문제 풀 게 굉장히 많으니까 어거지로라도 다 연습을 해야 돼요. 내신 때. 근데 교과외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험지로 작품 2개를 줬어요. 그럼 저희가 작품 2개를 주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작품 2개에 대한 문제 외에는 할 게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선생님 또 줘요. 또 줘요. 또 주고 또 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칫하면 우성고는 교과외를 하기 이건 배경고도 똑같거든요. 교과외를 하기 때문에 문법을 좀 놓쳐요. 1학년 때 나오는 문법. 배경고는 1학년 때 중세국어를 모든 고의를 배우는데 배경고는 자체교재를 쓰거든요. 자체교재를 쓰다 보니까 문법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걔네는 중세국어 고2가 돼도 몰라요. 물론 수능은 몰라도 풀 수 있는 게 수능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걔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적 명사 뒤에 저기 중세국어는 사이시옷을 뭐 이걸 쓴다 이런 거를 모르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는 내신에서 알거든요. 네, 그래서 우성고는 요런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네, 공부를 연속적으로 못하는 거죠 내신 때. 그렇게 되고 문법을 좀 놓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자료도 많이 없다 보니까 1학년 때는 조금 학원에 더 의지하는 게 좀 많고 2학년 때 가면 진짜 100% 교과외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성고 그렇다 이렇게 보시고요. 문제 수준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도 준비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약간 어렵다고 보시는 게 낫고요. 네, 이렇게 해서 대충 말씀드렸거든요. 학교별 또 궁금하신 학교 있어요. 제가 안양이고요. 아 안양예고 예린이 네. 네네. 근데 아까 양명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누가? 다른 친구. 그렇구나. 제가 그래서 안양예고는 이제 특징이 비상박이거든요. 비상박인데 안양예고가 조금씩 바뀔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학교가 1학기 때는 상, 2학기 때 하예요. 근데 안양예고는 하랑 상이랑 바꾼 적도 있고 같이 나갈 때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고 항상 모의고사가 항상 들어가요. 네, 모의고사가. 이 모의고사가 거의 비문학 같은 거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신하고 모의고사 이게 항상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도 유닛이 없는데 왜 양명고지? 그래서 저도 양명고를 아까 시험지 안 해놓은 게 양명고가 오늘 오시는 분에는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구나. 네, 이렇게 들어가서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저희가 6주 동안 꼬박 해요. 네, 그렇게 되고 모의고사가 나오니까 모의고사는 이제 수능 시기니까 모의고사 문제는 선생님들이 만들어내요. 근데 모의고사에 대해서 풀릴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내신보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조금 해서 국어 선행이 돼 있는 애들이 좋죠. 아무래도. 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또 다른 학교 궁금하신 학교 있으세요? 뭐 배경고는 자체 교재로 다 교과서를 아예 안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우성고 조금 괜찮으세요?
우선 그건 일단 교과 외다. 이렇게 많이 보시면 돼요. 교과 외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궁금한 건 없으세요? 혹시 성류는요? 아, 성무는 미래엔 출판하는데 교과서 거의 그대로 들어가고 플러스 알파 외부 지문 조금씩 내부 지문 조금씩.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고등학교 2학년은 외부 지문은 30몇 개씩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저는 일반적인 걸 지금 말씀드려요. 학년마다 조금씩 바뀔 때도 있긴 있어요. 네, 그렇게 들어가요. 네, 그러면은 이제 웬만한 건 다 많이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네. 그렇게 들어가고 저희가 이제 고등부로 수업은 언제 바뀌냐면 1월 첫째 주부터 바뀌어요. 그러면 1월 첫째 주에 혹시 날짜가 언제인지 좀 봐주시겠어요? 1월 첫째 주 토요일, 일요일. 6일 7일. 아, 6일 7일이네요, 그러면. 1월 6일 7일부터 이제 고등부 선생님들이 다 들어가세요. 고등부 선생님이 다 들어가시면 3시간 수업에 1시간 반씩 두 분이 나눠서 해요. 뭐 문학, 문법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요. 아, 교재를 안 보여드렸네요. 이거 하고 교재 빨리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요. 그렇게 정규 수업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엉클 수업은 1월 첫째 주부터 나네요. 애들이 아직 적응을 못해요. 그리고 애들이 수학이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요. 국어 하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첫째 주, 두 번째 주 정도는 아이들하고 좀 익숙하고 친해지는 작업을 좀 할 거예요. 네, 그리고 한 엉클은 1월 셋째 주 정도. 요 정도부터 예상을 잡고 있어요. 요때부터 예상을 잡고 요거는 아이들하고 시간표를 다 짜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대 오게끔 하고 어머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엉클 수업에 2번 연달아 안 오면은 그냥 아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한 번도 아웃 시킨 적은 없어요. 그냥 일단 말씀은 드려요. 말씀드리고 얘가 영 아니다 그러면 어머님 누구누구 제외시키겠습니다. 일부러 강하게 딱 보내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도 이제 아셔야 돼요. 아, 이건 선생님이 그냥 겁주는구나. 그래서 그럼 또 살살 달래서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엉클 수업은 애들이 되게 많이 호응이 좋아요. 네, 그래서 방학 때는 이제 뭐 신혼고나 예고나 뭐 토목고 친구들은 못 하거든요. 계약하면. 근데 이제 방학 때는 조금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방학 때는 누구나 다 가능하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6월 7일부터 이렇게 들어가고요. 뭐 이렇게 수업료는 6월 7일부터 고등부 수업으로 가서 30만 원으로 바뀌어요, 어머님.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기 혹시 선우는 며칠 날짜예요? 성우 셋째 주 같은데요. 아, 예를 들어서 15일이다. 네, 그러면은 내년 6일까지, 5일까지 중등부 수업료를 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근데 이번이 너무 늦어가지고 조금 애매하네요. 그래서 계산하기 어려우시면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올해 고등부 애들은 6일 아니면 7일이 처음 시작 날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등부도 그랬는데 중등부도 어머님들이 물어보시는 분들이니까 안 물어보시고 잘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시작 날짜로 해요. 6일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1월 6일 날 쓰면 다음 달 2월 5일까지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횟수제로 하는데 국어는 횟수제로 하게 되면 사회를 따지려고 하면 어머님들하고 저희하고 너무너무 헷갈려요. 그리고 저희가 보충도 가끔 하기 때문에 애들 보충 수업도 횟수에 들어가요 막 이런 막 질문을 막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날짜예요, 어머니. 날짜로 하다 보니까 한 달에 4주, 5주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명절 당일날 아니면 빨간 날은 안 쉬어요. 예를 들어 6월 6일 현충일인데 토요일이다. 그냥 수업해요. 왜냐면 그때 한번 빠지면 국어는 2주 빠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절 당일만 아니면 수업은 안 쉬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개인 사정으로 한번 빠졌다. 그래서 수업료 한번 제외해 주세요. 요거는 조금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가 총 따지면 진짜 다른 학원보다 횟수가 많아요. 네,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클리닉 수업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무료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냥 어차피 저희가 정규 수업에 애들이 이해가 잘 되고 시험 잘 보게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애가 안 왔다, 토요일 날 수업인데 안 왔다, 그럼 일요일 날 똑같은 수업으로 옮겨가셔도 되고 만약에 일요일도 못 온다, 그럼 저희가 그 친구를 보충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클리닉 시간에 오면 야, 요거 수업했어. 가르쳐주고 너 여기에서 다시 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진짜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등부에서 수업 한번 빠졌다고 보충 안 했다고 진짜 그것 때문에 컴플레인 하신 분은 없으셨어요. 네, 애들이 알아서 해요. 그거는 애들하고 알아서 호흡 맞춰서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돼요. 요 수업하고 관련돼서는 혹시 의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교재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조금 저희가 일단은 문학 문법 시조 교재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문학은 지금처럼 개념 수업이 들어가요. 시에 대해서 개념 수업 들어가고 물론 편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뭐 정동민 국어도 자체 교재는 안 써요. 자체 교재가 어떻게 보면 다 편집이에요. 왜냐면 국어는 기출 문제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거의 다 그걸 쓰거든요. 네, 그래서 편집이에요. 저희한테 알맞게 편집. 네, 그래서 개념 수업이 쭉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작품이 들어가요. 요 작품을 주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작품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번에 여기에다가 특화를 조금 시켰어요. 이렇게 쭉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지금 딴 걸 지웠나? 제가 문학 개념서를 지금 딴 걸 넣은 것 같다. 제가 완성본을 안 넣는데 웬일이야. 이제 어떤 걸 넣었냐면요. 이렇게 가다가 중간중간에 광야가 이제 교과서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광야 요거 뒤에 광야만 문제가 20문제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 20문제짜리는 내신 스타일로 됐어요. 내신 스타일이 뭐냐? 아까 보셨지만 외부 작품하고 연계되게 푸는 거. 관영고도 외부 작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하게끔.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애들이 내신 스타일에 너무 익숙해지잖아요. 사실 이런 것도 수능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 내신 스타일의 문제를 줬어요. 그래서 내신 스타일에 좀 익숙해지게. 네, 그렇게 편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저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 교재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요게가 이제 시조 교재예요. 그래서 시조가 저희가 이제 문학 다 끝나면 시조 연습이 5회 분량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조 연습 1회부터 5회까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또 이런 외부 작품하고 연결되니까 외부 작품이 어떤 게 나왔어도 내가 조금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익숙해지게끔. 네,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시조 개념 들어가면서 문제를 외부 작품하고 연결시켜서 할 수 있게끔 또 5회차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시면 여기 시조 끝난 다음에는 또 주제별 시조를 줬어요. 그래서 보시면 탈로가 늙음에 대해서 한탄하는 시조거든요. 그렇게 우국춘저 연둔과 절이가 우리 애들이 이렇게 멋있는 말을 앞으로 배워요. 어머님들 솔직히 중학교 때 이거 안 배웠을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이 애들이 절의라는 말을 잘 몰라요. 절의, 의리. 그래서 절의를 왜 모르지? 했는데 저는 애들이 왜 이렇게 단어를 몰라 진짜 너무 모른다 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진짜 뭐냐면 이게 모르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지조절이라는 개념이 요즘 애들한테 와닿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애들이 얘를 몰라서가 아니라 와닿지 않아서구나.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확인할 때 알겠니 모르겠니 이게 아니고요. 와닿니? 이렇게 물어봐요. 수업할 때 받아들여 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애들이 왜 국어를 우리나라 말인데 왜 어렵다고 하지? 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고민했을 때 깨달은 게 바로 그거거든요. 애들이 이게 모르는 게 아니고 알기는 아는데 와닿지가 않는 거구나 요즘 애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애들한테. 그래서 이제 주제별 시조는 뭐냐면 이번에 우리가 연정가가 들어갔다. 연정가 이제 사랑노예거든요. 그럼 연정가가 들어갔다. 그럼 연정가 주제 해서 한 번씩 공부하면 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주제별 시조 따로 만들어 놓은 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모든 교과서에 넣어줘요. 네,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 문법이에요. 문법은 이렇게 의문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들어가는데 연습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예문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문법이 들어갈 수 있게끔. 여기까지가 한 권이고요. 여기까지가 한 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권이 이제 비문학에 대한 거예요. 비문학은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네, 이게 비문학이에요.
월수금이에요. 비문학과 아까 말씀드린 수업은 저희가 이때 필요하겠다 하면 딱 해줄 건데 정규로 들어가 있지 않고 클리닉으로 들어가 있죠. 개별로. 애들이 월요일 한 지문, 수요일 한 지문, 금요일 한 지문. 어머님들 생각에 너무 좋으시지 않으세요? 월수금 수업 숙제를 나눠서 하는 거 너무 좋죠. 애들한테는 너무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제한 시간 4분 30초 주고요. 이거를 1단계 제한 시간 내 풀기 풀어서 적어요. 언제 했는지 날짜도 적고요. 그러면 답을 쭉쭉쭉 적어요. 어머님들 보시기에 요 교재로 공부가 잘 될지 한번 판단해 봐 주세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일단 풀어요. 그러면 2단계에 일부러 지문을 똑같이 내줬거든요. 보기 편하게. 2단계 요약하고 답 바꾸기. 그러니까 일문단에 요약을 쫙쫙쫙 해요.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잘 분석했기 때문에 자기가 아까 맞아 요거 1번에 이거 여기 있었네? 할 수 있죠. 그럼 답을 바꾸는 거예요. 답을 바꿀 때는 이렇게 한 거를 지우지 말고 X 표시하고 이렇게 바꾸라고 해요. 왜냐면 저희가 따라가 줄 때 너 왜 2번 했니? 이렇게 물어보려고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4단계로 총복습 3단계 지문 구조도 네 이렇게 본문 내용을 저희가 요약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고 그 다음에 4단계는 선지의 근거 찾기 이렇게 들어가요. 어머님들 표정도 어두우셔.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월요일날 1개 요거 몇 분 걸리냐면 길어도 20분 내지 30분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식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걸 꾸준히 하고 있다가 선생님 저희가 수업할 때 나중에 여기서 어려운 지문 경제나 뭐 이런 것만 수업에 터치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비문학을 이렇게 이제 교재를 이렇게 정한 거예요. 요거 교재 되게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요거 교재랑 약식 모고랑 같이 있어요. 그래서 교재가 총 2권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말씀드렸죠, 어머님들? 네네.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이제 뭐 어차피 운영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월 6일, 7일부터 고등부로 넘어와서 선생님 2분하고 이제 같이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강의실도 이제 다 바뀌게 되죠. 이쪽하고 저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중등부에서 1명도 고등부는 2명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클리닉 수업은 저희가 아이들하고 익숙해지면 둘째 주, 늦어도 셋째 주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저희가 아이들하고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애들이 국어가 왜 이렇게 복잡해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좀 익숙해지고 해서 셋째 주 뭐 이때부터 들어가고 클리닉 시간은 아이들하고 1시간 반씩 해서 시간표를 다 짜거든요. 짜가지고 요 시간에 오게끔 이렇게 하기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학, 비문학, 문법, 그 다음에 비문학, 약식 모고 이렇게 들어가다가 그 다음에 내신 대비 6주 전부터는 내신 대비 수업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조금 많이 이해되셨어요? 아 그리고 또 뭐 저기니까 수업료 같은 경우는 그냥 5일까지만 하시면 되고 근데 선생님 저는 10일이에요. 그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10일로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냥 물어봐 주세요. 그럼 제가 봐서 너무 차이가 나면 안 그러고 그냥 원래 날짜대로 그냥 하시게 할게요. 그래서 1월부터 그냥 그렇게 바뀐다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다른 것도 궁금하신 거 없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아 근데 아니요. 근데 어머님들은 지금 상황에서 되게 복잡하시죠? 복잡하지 않으세요? 선생님 혹시 집에서 따로 국어 공부를 해야 될까요? 원래 하면 좋죠. 어떤 거예요? 근데 하면 좋은데 지금은 당분간은 요 학원에 익숙하게 해주세요. 요게 숙제가 저희는 숙제를 공부답게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숙제는 의무적으로 막 해야 돼요. 그러면 또 공부는 따로 이런데 저희는 숙제를 공부처럼 하게끔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숙제를 진짜 공부처럼 개인 공부처럼 이 교재를 잘 활용해서 해주고 복습을 열심히 해주고 그러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래도 쌤 우리 애는 너무 공부 욕심이 많아요. 그러시면은 어머님들이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들이 주로 많이 제가 요거를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비문학이에요. 비문학. 근데 이제 저희 비문학이 이게 교재를 되게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비문학에서 이제 뭐 대부분 많이 하는 게 매산비를 많이 해요. 매산비.
네, 이런 것들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들어가시면 되는데 일단은 뭐든 시작하시기 전에 국어학원에 조금 보세요. 조금 적응한 다음에, 네, 적응한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좀 선행을 하겠다 하면 저는 비문학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싶어요. 네. 딴 것도 있으세요? 막 책 읽기는 안 궁금하세요? 고등학교 가서 독서, 책 읽기. 책 읽기를 학원에서는 왜 안 해요? 막 이러시는데 고등학교 가면 책 읽기를 학교에서 시켜요. 언니들. 학교에서 뭐 이번에 너네 뭐 이거 4권 주고 여기서 뭐 해갖고 와 이런 것도 있고 진로하고 관련된 책 한 권씩 읽어서 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학원에서 뭐 많이 터치 필요 없어요. 예전에는 학원에서 진로하고 관련된 책 한 권씩 갖고 와서 읽고 써 막 이런 것도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학교에서 이걸 해요. 그래서 특별히 책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런 거예요. 네. 이렇게 돼요. 또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그래도 도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전화 좀 그러세요. 네. 수업 시간은 애들하고 의논해서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어머님들. 근데 그거는 애들 시간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무리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웬만하면 지금 이대로 가는데 어떤 어머님들은 뭐 오전 타임으로 바꿔달라 막 이런 것도 있어서 저희가 시간표를 좀 짜는데 이 친구들하고는 아무 문제 없이 짤 거예요. 네, 이 친구들 되는 시간을 짤 거니까. 네. 그래서 약간 변동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변동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거 들으시는 거 필요하시죠?